네, 매주 화요일 돌아오는 시간이죠.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서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저 같은 30대 후반의 남성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좀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 분량이 많아요. 긴장됩니다. 자, 연기 그럼, 기대해 주세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30대 후반의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처가에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속은 상했지만 처음엔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퇴근길에 백화점 들러서 사왔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자네, 우리 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내 딸은 지금도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네는 월급장에서 이렇게 일찍 퇴근해서 백화점도 가고 참 아내 덕에 팔자가 좋네. 아,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섭섭하다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니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겠어? 자네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혹시 우리 딸랑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제 아내는 의사입니다. 장인어른은 아내에 비해 제 돈벌이가 시원찮다는 것 때문에 저를 계속 무시하셨죠. 처가와의 사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 처가가 계속 엮이니까 자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진짜 왜 그러시지? 허구한 날 나만 보면 당신 삥 뜯어먹는 제비 취급하고 계시잖아. 이게 몇 년째야 이게. 아휴, 아빠가 좀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지. 내가 미안해 여보. 아니 장인어른만 그러시면 내가 말을 안 해. 당신 오빠도 나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뭐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하는데 아 나 진짜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 근데 왜 오빠까지 걸고 넘어져?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 그래 헤어져. 나도 번듯한 직장 있고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잘난 의사들끼리 잘 살아봐.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동안 서로 쌓인 게 많아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면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됐습니다. 당신 그때 산 주식 지금 엄청 올랐더라? 그건 왜 재산분할 목록에서 뺀 거야? 그것도 포함시켜야지. 아, 뭔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살던 집, 그 집도 우리 처음 이사 갔을 때보다 엄청 올랐잖아. 그건 안 내놓겠다더니. 그 주식은 순전히 내 결정으로 산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나 못 줘. 이혼 소송 중 늘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아이고. 네. 이 부부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네. 계속 처가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불화가 이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 두 사람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이 아내네 집안은 다 의사 집안입니다. 네. 오빠도 의사고 여동생도 의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동생과 결혼한 다른 사위도 의사였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시를 하는데 사실 뭐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이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또 승진도 이제 빠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처가만 가면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 문제는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재산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네. 아내가 이제 집도 있고 재산이 많았는데 역전이 됐어요. 어허.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남편이 한 10억 정도 주식이 투자했는데 그게 20억이 되고 와. 이제 아내는 원래 있던 집은 9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돼서 우와. 이게 이제 재산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커진 거죠. 아하. 법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좀 궁금한 게 이혼 과정이라는 게요. 그렇게 네. 뭐 집값이 오르고 네. 주식이 뭐 2배가 되고 그냥 몇 개월 걸리는 건데 네. 이혼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4주에 뵙겠습니다. 땅땅땅. 근데 절대로 4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 협의혼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고요. 이혼 소송은 뭐 3개월이 뭐예요?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되고 이게 다툼이 이제 심해지고 항소 상고까지 가면 뭐 3년, 뭐 4년, 5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소송은 뭐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은 했는데 협의 이혼도 뭐 그 자녀 때문에 그런 숙려 기간이 있는 숙려 거구나. 기간이 있어가지고 3개월이 지나야만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중간에 이런 사례처럼 재산이 변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있을 수 것 같아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처럼 남편이 자기 명의로 샀던 주식이 가격이 올랐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같이 만든 재산은 네.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나 자동차, 뭐 하다못해 뭐 퇴직금, 연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격이 이제 막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판 끝날 때 기준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는 이렇게 해요. 일단 1심 재판이 한참 진행이 되면은 재산 목록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기준이에요. 그때 아파트 가격은 이제 KB 시세로 측정을 하고 뭐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그때 기준으로 이제 재산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사실심 변론이 끝났을 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작년 같은 경우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네네. 별거 당시에는 9억인 집이 재판을 이제 한 별거 3년 후에 재판을 시작할 때는 그게 12억이 됐다가 네. 항소해서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것이 9억을 기준으로 하자. 예. 9억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15억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갭이 크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부동산은? 끝에 15억?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기준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반반 나누든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약간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막 부동산 시세 찾아보고 맞아요.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올랐나 혹시 막 떨어졌나 이런 게 네. 아주 큰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도 만약에 이혼 뭐 신고를 하고 절차하다가 몰래 예금 다 빼가지고 그렇죠. 그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금융유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끝날 때 기준이죠. 뭐 예. 그때 기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금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 기준이다 하면은 막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그래서 예금같이 소비가 쉬운 금융재산은 예외적으로 파탄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파탄시 들어서 기준. 별거를 시작했다. 근데 별거 당시에 예금이 3억이 있었는데 재판 도중에 다 썼다고 하면은 그 출처를 이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한 거를 적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3억 원이 다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활비로 쓴 거 정도는 그 그 잔고가 정도는 인정이 빠져나가는 되는 거죠. 괜찮죠? 뭐 생활비라든지 자녀 교육비 같은 거는 썼다고 하는 거 인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소명이 안 되면 이거는 은닉을 했구나. 그렇게 가지돼서 재산 분할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남아 있어요. 네. 가격이 제법 올랐는데 아파트도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그렇죠. 가격을 기준으로 아까 한다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서로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막 시간을 끌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 뭐 재판을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분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재판 기간이 뭐 길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길어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파트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반대로 금전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다시 사례로 좀 돌아와 보면 아내는 이제 자신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다. 그리고 내 명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예.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이 안 되는데 그래서 10년이 됐다. 10년 됐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출을 갚아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안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유지관리에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한 5년 이상 되고 네. 상대방도 어떤 기여도가 있으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5대5가 아니라 좀 비율은 달라지겠죠. 예.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한 7에서 8 정도 뭐 다른 사람이 한 20에서 30% 정도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어도 이렇다는 건 전 처음 알았거든요. 특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군요. 네.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은 지금 주식도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경우에 이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네. 다 찾아냅니다. 오.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제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 기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전산 기록이 되어 있는 재산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현금으로 좀 갖고 있다. 그건 찾을 수 없겠지만 주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즘에 무슨 코인 같은 경우도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뭐 연금 이런 거는 기록에 남아 있으면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투명한 혹시- 거래가 네. 다 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뭐 마늘밭에 묻어놓지 않는 이상 돈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안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실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제 집행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미래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주식도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고 뭐 숨길 수도 없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가정일 수 있는데요. 로또 뭐 1, 2등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잖아요. 뭐 남편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나눠줘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실제로요? 네, 실제 봤습니다. 네. 어머.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된 어머. 거예요. 한 30억 정도 당첨돼가지고 네. 남편이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알아가지고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순전히 운에 따라서 이제 당첨된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또는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기여도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좀 세세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쾌한 상담소 오늘은 이혼 소송 기간 중에 달라진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